표본의 크기를 극한으로 근사시킬 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고 해서 중심 극한 정리라고 저희가 이름을. 네, 오늘은 중심 극한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중심 극한 정리 첫 번째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었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받을 건지 두 가지 옵션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A는 150만 채 중에서 한 채를 랜덤으로 받는 거였고, 두 번째는 30채를 먼저 랜덤으로 뽑은 다음에 그 평균 가격에 해당되는 아파트 한 채를 받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선택을 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이제 거의 다 이해를 하셨어요. A 방법은 사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고 B 방법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된다. 근데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을 좀 더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심 극한 정리랑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 모집단의 아파트 가격 분포를 보면 정규 분포가 아니었죠. 그래서 3억짜리, 8억짜리, 30억짜리, 100억짜리가 있는데 확실히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그래가지고 분포의 형태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아닌 상당히 비대칭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근데 선택 B를 하게 되면 분포의 모양이 중심에 몰리게 되는 경향성이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위에서 보면 100억짜리 아파트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은 존재를 하죠, 여기서는. 그런데 선택 B를 했을 경우에 100억짜리를 뽑게 되려면 30번을 뽑았을 때 모두 다 100억짜리가 나와가지고 그 평균이 100억이 나와야 되는 경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0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택 B를 했을 때의 분포의 모양은 지금 보는 것처럼 훨씬 더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대칭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거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택 B를 조금 더 통계적으로 정리를 하면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분포의 평균, 그러니까 선택 B의 분포는 서울 아파트값 평균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 실제 서울 아파트값 평균과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극단적인 값들이 제외돼서 평균에 빽빽히 몰려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또 더 통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선택 B, 즉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그러니까 선택 B의 분포가 표본 평균의 분포가 되는 거죠. 평균의 분포의 평균은 모평균의 평균을 따르게 되고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눈 값을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조금 어려워졌는데 이걸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면 이 두 그래프를 보면 이제 왼쪽이 선택 A고 오른쪽이 선택 B인 거죠. 그러니까 A는 사실 모집단의 분포고 선택 B라고 하는 거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한번 겹쳐보면 모양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모집단의 평균과 이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표본 평균의 평균이 일치한다는 거죠. 이 흰색 선으로. 그래서 첫 번째 특성을 시각화를 해본 거고, 두 번째 특성, 분포의 분산은 모 분산을 샘플 크기로 나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선택 B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란색의 어떤 이 폭이 실제 아파트 값의 분포인 이 파란색보다 굉장히 중심을 향해 몰려가 있죠. 그러니까 즉 분산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파란색 그래프에 비해서 노란색 그래프들의 데이터들이 훨씬 평균에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 노란색의 분산은 파란색의 분산을 샘플 크기로 나눴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샘플 크기가 30이니까 실제 모집단의 분산을 30으로 나누게 된 게 바로 이 선택 B, 표본 평균의 분포의 분산이다. 즉, 이 노란색의 분산이 파란색의 분산에 비해서 아주 작은데 그 작은 정도가 이 샘플 크기로 나눈 것 정도만큼 작다.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모집단 분산이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집단 분산이 3억. 이것보다 훨씬 크겠지만 그냥 3억이라고 하게 되면 3억을 30으로 나누면 1000만 원이 되겠죠. 굉장히 중심을 향해서 몰려있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지금까지 우리의 예시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 선택 A의 분포가 원래 있었단 말이죠. 이게 모집단의 분포였고 선택 B의 분포가 있었죠.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의 분포였는데 선택 A의 분포를 통해서 선택 B의 분포를 유도해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게 해주는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거를 여기에 사용된 용어를 바탕으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표본의 크기를 극한으로 분사시킬 때,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표본 크기를 30을 사용을 했지만 만약에 표본 크기를 100, 200, 300, 저희가 실제 논문 쓸 때나 연구할 때는 표본 크기가 최소 이 정도를 사용을 하죠. 500도 사용할 때가 있고, 그런 식으로 표본의 크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방금 말씀드린 선택 B의 분포의 어떤 특징, 중심으로 모이고 분산이 작고 이러한 경향성이 굉장히 심해진다.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가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표본의 크기를 극한으로 분사시킬 때 표본 평균의 분포가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심극한 정리가 실제 통계에서 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는 제 영상 중에 표본 평균이 분포를 갖는 이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링크로 또 달아놓을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이 중심극한 정리의 기본 개념,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가 유도되는 방식, 그리고 중심극한 정리가 실제 통계에서 왜 사용이 되고 어떤 점이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